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결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맨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JTBC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JTBC 여론조사 하는 거 이거 뭐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왜냐면 뭐 JTBC 방송 그 자체가 신뢰성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가짜뉴스 많이 발표하고. 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의도는 아는 가운데 결과는 또 알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JTBC 여론조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도는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김건희 여사의 이 백 문제를 다시 재공론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지나치게 엿보입니다. 아주 의도가 나빠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쪽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 쪽에서요. 지금 이제 문학진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했는데 이번에는요. 인재근 의원이 직접 만났습니다.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네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친명 또는 찐명을 앞세우기 위한 이 작전으로다가 이재명이가 직접 나선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반발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제 면접이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늘 성동을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 성동을 면접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몰려있다 이거죠. 누구누구냐? 하태경하고 이해훈하고 이영, 요 세 명이 몰려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관에서는 이거를 좀 재배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세 사람들 중에 이 두 명은 완고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못 비껴. 다만 이영 저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었나요? 이영 예비 후보는 당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러한 취지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이제 관클럽 토론할 때도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아주 충분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똑같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번 비대위에서 다시 한번 사전투표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관의 군기 잡기에 나섰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맨 먼저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론조사 내용은요, 뭐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드리는 대로 우선 도표를 보는 게 뭐 제일 좋아요. 우선 도표를 보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래서요. 이 김건희 여사 이 백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 아쉽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이 적절하냐 아니면 적절하지 않느냐 요거를 물어봤어요. 요 물어본 의도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적절하지 않다가 67% 그리고 적절했다가 27%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을 이 핑계 삼아서 다시 이거를 갖다 이슈화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지금 뭐 이거를 지금 이거를 별도로 끄집어내서 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별로 없어요. JTBC가 딱 거의 유일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은 이번 그 논란 해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필요한 조치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 32%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특검 가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 특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사과하고 입장 표명하다가 22%, 그리고 대응이 필요 없다가 18%고 이 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도입, 이거는 뭐 윤 대통령도 발표한, 요거는 12%, 그리고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이 표명하다, 사과, 요게 10%. 그래서요, 요 항목을 별도로 뭐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럼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까지 또 꼬집어서 묻는 거예요. 요 의도도 괘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뭐냐? 요거를 보면은요, 이번에 이제 개혁신당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번 총선에. 딱 그랬더니 별로 영향이 없을 거야. 이게 이제 57%가 되고요. 영향이 좀 있을 거야. 이거는 39%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 이게 생각보다는 많아요. 영향이 없을 거다가 57%. 그런데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이제 39%인데요. 이 얘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무당층, 그리고 이제 중도층, 이게 보통 한 20%에서 25%, 많게는 30%인데요. 이 세력이 전부 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는 비판은 변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내일 총선이라면 과연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래? 그랬더니요. 민주당이 딱 1%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35%, 국민의힘은 34%고요. 개혁신당, 지금은 이제 이 개혁신당이 전부 다 지금 합쳐져 있죠. 4명이. 이게 이제 6%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 새진보연합, 진보당, 그리고 기타 정당이 1%. 지지정당이 없다가 6%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5%. 그래서 지지정당 없다 하고 잘 모르겠다 15% 합치면 21%가 아직은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자, 그래서요. 이번 이 JTBC의 여론조사는요. 2월 21일하고 12일 어제하고 그제 딱 이틀간 가장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가 되겠고요. 메타보이스라고 하는데 조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조사는 이제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응답률이 12.1%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JTBC가 이 여론조사 왜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 충분히 분석해 드리지 않았나. 자,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조한 거, 이거는 바로 뭐냐? 이 사전투표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이, 지금까지는요, 사전투표 용지를 보면은 아예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아예 인쇄되어 갖고 나온다는 겁니다. 요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정투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요거를 인쇄돼 갖고 나올 게 아니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관리관이 일일이 하나하나 현장에서 찍어라. 그래야 이 사전투표 용지가 아주 그 원본이라는 그 이 입증이 될 것이 아니냐. 예, 어디서, 왜냐면 도장까지 다 찍혀갖고 나오니까 이거 똑같이 인쇄 어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짜 투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투표용지 수령과 기표, 이게 이 참고적으로 이게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투표용지를 갖다가 이제 현장에서 출력을 하는데, 이때요. 선거인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서 이 청인이 딱 찍혀 나와요. 이게 찍혀 나오고, 그리고 방문한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 요 사인인데, 이 사인도 아예 찍혀 나오는 겁니다. 이 QR코드, 이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선거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요, 투표용지 이후에 청인과, 그 다음에 사인의 도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요것을 함정해서 이제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요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이 법에 따라서 투표용지에 진짜 날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사전투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아예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고,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본투표에서 하는 것을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중앙선관위가 고집한다면, 국민은 공정선거 관리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 용지에 날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요, 이 본투표에서는요, 선거인의 실현 확인 후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의 경우에는요, 투표관리관의 관인이 아예 그려져 있는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인쇄돼가지고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58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도장을 찍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찍는 걸 전제로 한 조항은 아니다. 이게 직접 꼭 투표관리관 찍어야 된다. 요거를 전제로 한 조항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2019년도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절차를 좀 쉽게 간소화하겠다는 건데, 여기를 파고드는 게 바로 이 지점이 부정선거의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큰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의 날이는 정규투표용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 아니냐. 따라서 법 저항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전투표를 본투표와 달리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법 규정대로 본투표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하고 똑같이 현장에서 사전투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도장을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투표인이 있는 데서 눈에서 보는 대로 딱 찍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 왜냐면은요, 지금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사전투표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있었던 19대 대선에서는 26.06%, 그리고 2020년도 20대 총선에서는 26.69%, 그리고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36.93%,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서는요, 이거 바로 여기에 부정선거 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아라.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를 하려면 투명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요소를 없애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장을 지금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 국민들이 항상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말이죠. 그 선관위 이 자녀 채용, 특혜 채용 의혹, 그리고 해킹 의혹. 이거 선관위가 끝까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의 압박이 세지니까 그거를 이제 국정원의 이 해킹 의혹도 조사를 받고 또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권익위 그리고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바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예방주사 차원에서 공정관리를 단호하는 메시지를 선관위에 던진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선관위가 말이죠. 제대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이런 부정선거의 의혹을 없앨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사전투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동을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성동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난리가 났느냐. 지금 전현직 의원 3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량급.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 자, 뭐, 인물 사진만 보더라도 아시죠? 이 성동을에 누구누구 나가느냐? 하태경이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혜훈이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영희가 나가요. 요 세 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오늘 면접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영은 장관이니까 이제 무게가 있고, 이혜훈이는 삼선 의원이니까 무게가 있고, 하태경이도 마찬가지 삼선 의원이니까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이제 이영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현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데 이런 그 사람들이 전현직 의원 요 세 명이 한 지역구에게 몰렸다. 그래서 지금 공관위에서는요, 요거 인력을 좀 재배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래야만이 좀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당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구하고 성동을 이런 데서 인력 재검토를 하고 있다.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영환 위원장이 밝혔어요. 그리고 그런데요. 좀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 결이 좀 달라요. 거물급 인사들이나 경쟁력이 있는 인지도 높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구에 몰려있다고 해서 그분들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그 재배치는 할 생각이 없다. 예. 다만요. 이제 뭐라 그러죠? 이 전략공천 여부는 이제 검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포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략공천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정영환 위원장의 경우에는 좀 재배치 이런 문제를 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요. 이 당사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이냐? 우리는 옮길 생각이 없다. 딱 잘라서 거부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그러냐? 응할 생각이 없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하태경 의원하고 이제 이영 요 세 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특히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 남은 정치 인생을 중구 성동을에 바치겠다. 다른 곳에 갈 수 없다. 딱 일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혜훈 같은 경우는요, 내가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사람인데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다 고민하고 타당한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왜 뒤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은 서상에서 나를 검토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러고서 딱 거부하고 있어요. 다만 이영의 경우에는요.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본 도주 중 하나가 당의 승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면접이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당의 고민을 계속 기다렸고 앞으로도 협조할 의지가 있다.
예,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17일까지 면접이 진행되는데 한번 두고 보시도록 하겠죠. 자, 이 당사자들이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형 같은 거는 다른데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성동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성동갑도 윤희숙하고 권호연 행정관이 지금 딱 맞붙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여기도 윤희숙의 경우에는 이제 당이 결정하는 데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로 공천이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널널한 입장을 내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추미애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박성준 대변인이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 차원에서 추미애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전방위에서 공격수 역할을 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동갑, 임종석 자리에 지금 추미애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석이는요, 절대적으로 안 되고 임종석은 험지로 나가라. 예,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 심판론을 세게 내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에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할 공격수로서의 추미애의 가치가 민주당 내에서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참 땡큐죠, 추라땡.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추미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한다. 직접 전화가 왔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의 대표의 첫 마디가 뭐예요? 형님, 꼴찌 나왔습니다. 요것을 폭로하고 나온 사람이 경기도 광주을 출사표를 던진 문학진 전 의원입니다. 자, 그래서 문학진 의원이 이제 폭로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 1월 27일 날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학진 의원은 이선 의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이선 의원. 이번에 이제 광주를 출마하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정무특보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명에 속하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냐? 바로 친명의 안태준 당대표 특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출처도 불분명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금 이 문학진을 내쫓으려고 작전을 쓰고 있다. 그래서 문학진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서울 지역 출마를 준비 중에 있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명분은 후배들한테 정치 인물의 길을 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된다. 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뭐 설명한 대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화들이 지금 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재명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서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거나 해서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공천관리는 그럼 뭐라고 뒀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 공천 과정에 이재명이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댓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금년 연말까지 제가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